오늘따라 게시판에 시댁 갈등 이야기가 많네요. 이 카페에 글 한 번 남긴 적 없지만 보다 보니 제 몇 년 전 생각이 나서 노트북을 한번 켜봅니다. 몇 해 전 저는 시댁 옆집으로 이사가게 되었어요. 그것도 시어머니의 단식 투쟁에 의해서요. 무슨 일이냐고요? 얘기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남편과 결혼하고 2년 정도 신혼 가진 후 첫 아이를 갖게 되었어요. 아들이었죠. 시댁에서나 친정에서나 둘 다 집안 첫 개혼에 첫 손주라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게다가 은근히 보수적인 마인드가 있는 시댁에서는 첫 손주가 아들이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뛸 듯이 기뻐하시며 동네방네 거의 확성기를 틀다시피 하며 자랑을 하셨댔죠. 그리고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엄청 집착 아닌 집착을 하시더군요. 제가 먹는 거며 눕는 자세까지도 하나부터 10까지 간섭하려 하셨고, 제가 패스트푸드가 땡겨서 햄버거를 사 먹는 걸 걸리면 그날 거의 1시간은 잔소리를 들어야 했어요. 이게 왜 가능했냐면 시댁이랑 저희 집은 같은 지역에 살고 있어요. 시아버지 사업을 같이 하다가 남편이 따로 나와서 새로 업체를 차렸거든요. 남편은 광역시로 이동하고 싶었는데 시아버님이 아직 남편 손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같은 지역에서 살고 있고요. 시어머니가 운전을 하시는데 차 끌고 저희 신혼집까지 매일같이 찾아오셨어요. 차로 10분 거리거든요. 그 동네가 그 동네이다 보니 제가 장을 보다가도 시어머니를 마주치고 친구랑 만나 수다 떨고 있을 때도 갑자기 나타나실 정도로 코딱지만한 동네입니다. 어머님은 임신한 저에게 먹을 거 조심해라 늘 당부의 말씀을 하셨고 저는 내내거리며 대답만 하다가 어느 날 패스트푸드점 들어가는 걸 딱 걸린 거죠. 얘, 햄버거 먹으면 태어날 아기 아토피 걸린다고 했잖아. 우리 손자 피부 때문에 고생하는 거 보고 싶어? 어머님, 저 참고 참다가 먹은 거예요. 저도 엄마인데 왜 아이 생각 안 하겠어요? 너무 먹고 싶으니까 그랬죠. 못 먹는 스트레스가 더 몸에 안 좋대요, 어머님. 저도 평소에는 내내거리는 스타일이지만 아니다 싶을 때는 할 말 다 하는 성격이라 가끔씩 시어머니와 트러블이 있었습니다. 아니, 얘, 그 10달 참는 게 그렇게 어렵니? 나 때는 이런 거 하나 안 먹고 산이며 들에서 나는 좋은 것만 먹고 네 남편 낳았어. 다들 시어머니가 그러신가요? 아기 생기기 전에는 별 터치가 없으셨는데 손주 생기자마자 저에게 엄청 시짜짓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생각해서 하시는 잔소리인 줄 알았는데 들어보면 볼수록 저는 뭐 그냥 손주 낳는 사람일 뿐이란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니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당연히 스트레스 받았죠. 남편이랑도 참 사이좋은 인꼬 부부였는데 제가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어하니 크고 작게 싸우게 됐죠. 남편도 은근히 시댁 편 들더라고요. 제가 예민하다면서요. 그러다가 임신 7개월쯤 한 번 크게 싸운 적이 있었고 그날 밤 배가 심하게 뭉쳐서 응급실에 가게 됐어요. 급하게 조산 방지 처치받고 3일 입원했다 퇴원했는데 그날 남편이 엉엉 울며 반성하더라고요. 산부인과 의사가 좀 나이 많으신 여선생님이셨는데 남편을 혼냈다고 하시더군요. 남편 하나 믿고 시집 와서 아이 가진 부인인데 남편이 되어서 스트레스 줘서 되겠냐고 한 소리 하셨댔고 가뜩이나 아이 잃을까 노심초사하던 남편이라 제가 병원에 실려간 게 큰 전환점이 된 것 같더라고요. 그날 이후부터 남편은 전적으로 제 편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연락도 없이 찾아올 때면 본인이 방패가 되어 저를 막아주었고 시댁 스트레스 안 받게 저를 잘 보호해 줬어요. 고마웠죠, 남편에게. 아이 낳고 나서도 온 힘을 다해 잘하려는 남편에게 감동해서 아직까지도 사이는 좋은 편입니다. 시어머니가 조리원 들어가는 대신 시댁에 들어와 몸조리 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 솔직히 너무 불편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절하고 조리원 2주 예약했습니다. 그날도 전화가 와서 난리가 났었어요. 아니, 2주나 예약을 했어?
하더라도 1주면 되지. 그 정도만 조리원 있다가 우리 집 들어와라. 내가 조리 잘 해줄게. 아니, 우리 손자를 어떻게 태어나자마자 남의 손에 맡기니? 응? 어머님, 다들 전문가예요. 저나 어머님보다 아이 잘 봐주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어머님은 그렇게 아이 태어나기 직전까지도 조리원 계약을 취소하라고 저희를 회유하셨네요. 잠깐 흔들릴 뻔도 했지만 출산하고 나서 어머님이 제가 신생아 전 물리는 거 보면서 가슴을 유심히 보신다거나 유륜이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데 너무 불쾌하더라고요. 저희 친정엄마한테도 가슴을 이렇게 보여드린 적이 없는데 어머님은 그저 제 가슴이 사랑하는 손주의 밥통 정도로 생각하시는 건지 제가 수치스러워하는 것도 아랑곳 않으신 채 심지어 제 가슴을 주물럭거리기까지 하셨어요. 젖이 좀 나오긴 하냐? 우리 손자가 지금 배불리 먹고 있는 건가? 어머님, 그렇게 만지시면 좀... 뭐 어떠냐? 너도 이제 애엄마인데 이건 가슴이 아니라 이제 젖이지 뭐. 진짜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조리원 들어가길 잘했죠. 그리고 친정엄마가 저랑 애기 1달 정도 보살펴 주시기로 했는데 그것도 얼마나 기분 나빠하시던지요. 그리고 매일 오려고 하시는 것도 남편이 시어머니께 화를 내가며 겨우 막아 주말에 한 번 오시게 했습니다. 남편이 개입하기 전에는 정말 매일 오려고 하셨거든요. 그것도 밥때 맞춰서요. 친정엄마가 제 몸조리도 하시느라 바쁜데 시어머니 대접해드리는 거 보자니 제 속이 터지더라고요. 저라면 반찬을 좀 가져오거나 아님 뭐 시켜 먹자고 할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당연한 듯이 친정엄마 밥상을 받으시더라고요. 그거 보고 제가 남편한테 난리쳐서 친정엄마 조리 받을 동안 시어머니 못 오게 했습니다. 오더라도 주말에 잠깐 보실 수 있게 하라고요. 뭐 이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당연히 은근한 고부 갈등이 있었죠. 그나마 남편이 맞고 저도 할 말 다 하면서 약간의 거리를 두려고는 했지만 쉽지 않더라고요. 가까이 사는데 연을 끊고 살 수는 없는 노릇이었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아이는 무럭무럭 돌까지 자라났습니다. 첫 아이니 저희 부부에게도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였겠어요. 가뜩이나 저나 남편이나 둘 다 늦게 결혼한 편이라 그야말로 오기야 금이야 하며 아이를 키웠고 시어머니도 아이에게 엄청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절대 주머니는 안 여시더군요. 솔직히 말해 이상하더라고요. 아이 태어나고 나서 모든 걸 다 해주실 것처럼 말씀하셨는데 아이 내복 하나 해주신 게 다였거든요. 뭐 당연히 손자에게 금전적으로 퍼부어 주실 의무는 없지만 말이랑 행동이 좀 다르셔서 의아하게 생각하던 차에 의문이 풀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돈을 긁어 모으고 시골에 있는 산도 처분해 집을 하나 더 사셨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시댁 옆집 말입니다. 네, 시댁은 아파트고 계단식인데 그 시댁 옆집을 사셨다는 겁니다. 옆집이 안 그래도 이사를 가야 한다길래 나한테 팔으라고 했지. 몇 년 더 산다 그러는 걸 시세보다 1,000이나 더 얹어줬어. 오늘 가게 예약했고 2주 후에 복덕방 가서 계약서 쓰기로 했다. 그동안 돈 아끼느라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 네? 옆집을 사셨다고요? 왜요? 아니, 왜긴 왜야. 우리 손자도 점점 커가는데 옆에서 끼고 살아야지. 너도 애 어린이집 보내고 일을 해야 할 것 아니냐.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시댁 옆집에 살으라뇨? 그래, 니들이 놀랄까봐 내가 미리 말은 못했다만 내 계획 좀 들어봐. 어머님의 생각은 이러하셨어요. 옆집에 저희가 이사 오면 사제업체에 일회해 엘리베이터 앞으로 아코디언식 가벽을 치시겠답니다. 그리고 양쪽 현관을 열어놓고 두 집을 한 집처럼 쓰며 살 거라며. 저희 집 살림도 어머님이 좀 도와주실 거고 손자가 양쪽 집 자유롭게 드나들며 뛰어놀게 하실 거라는 기상천외한 계획을 늘어놓으시며 기대에 부풀어 계시더라고요. 저 당연히 싫다고 했고 남편요? 기겁을 하며 시어머니께 화를 내더군요. 엄마,
그런 중요한 일을 왜 우리한테 말도 안 하고 혼자 결정하세요? 아니, 아버지는 뭘 하시고요? 네 아빠는 당연히 모르지. 땅은 어차피 우리 외가족 건데 팔아도 내 맘이지. 그걸로 산 집인데 옆집이든 어떻고 윗집이든 어떻냐? 아무튼 니들도 곧 전세 계약 끝나잖냐. 맞춰서 들어올 생각 말고 그냥 미리 들어와 살아. 집은 내가 보니까 화장실만 좀 고치면 되겠더라. 엄마, 대체 무슨 말이야 정말. 우리는 안 가. 이쪽에서 내년에 어린이집 보낼 생각도 하고 있는데 엄마 혼자 무슨 김칫국 혼자 마시고 계셔. 빨리 취소해. 그 계약 말이야. 우리는 안 들어갈 테니까. 니들도 어차피 그 집 줬다면서. 니들 돈 쓰지 말고 여기 들어와 살으래도. 이런 부모가 어딨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시어머니가 성을 내시며 호통치셨고 저희는 몇 마디 더 나누며 언성 높이다가 그냥 집에 와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계속 전화며 카톡으로 어서 짐 싸서 옆집으로 들어오라고 성하셨고요. 손자 빨리 보고 싶으니까 어서 오라고 얼마나 막무가내이시던지. 지금 글 쓰면서도 그때가 생각나서 몸서리가 쳐지네요. 아무튼 그렇게 시어머니는 혼자 난리치시다가 시아버지도 사실을 알게 되시며 부부싸움을 하신 것 같더라고요. 독단적인 집 계약으로 시아버지도 화가 많이 나셨대요. 아무튼 그런 상황이었고 저는 스트레스로 인해서 온몸에 발진이 일어나 병원에 입원도 할 정도였습니다. 친정에서도 당연히 난리가 났었죠. 그때 정말 생각도 하기 싫네요. 인자하신 친정아빠가 극대노하셔서 제 남편에게 중간 자리 똑바로 있으라고 화를 내실 정도였죠. 저희는 곧 전세 계약이 끝나가서 다른 집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었고 저나 남편이나 시댁 옆집으로는 죽어도 들어가기 싫다는 게 저희 입장이었기에 시댁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렸어요. 다른 동네로 이사 갈 거라고. 사실 저희 진짜 계획이었거든요. 받은 동네가 있었고 마침 친정에서도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셔서 무리하더라도 타 동네로 매매해서 갈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이렇게 떡하니 집을 사놓으실 줄은 몰랐죠. 아무튼 저희 계획을 단호하게 말씀드리니 시어머니가 뒤집어 지시더군요. 그러면 사놓은 집은 어떡하냐면서 어떻게 이렇게 피도 눈물도 없이 나올 수 있냐며 그야말로 엉엉 우시더군요. 어르신이 그렇게 대성통곡하는 모습을 처음 봐서 저희도 멘붕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저희 꼴도 보기 싫다며 나가라고 하셨고 그냥 죽어야겠다 하시더군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은 죽 한 모금 들이키지 않으셨어요. 웬만하면 저희 편도 그렇다고 어머님 편도 안 드는 중립이셨던 시아버지가 말씀하시더군요. 시어머니가 3일째 밥을 안 먹고 계시다며 그나마 물 한 잔 겨우 먹는 게 다고 내내 누워 계시는데 저러다 큰일 날 것 같다며 저희더러 좀 숙이고 들어오면 안 되냐고 어렵사리 말씀하시더군요. 모른 척 하려다가 그냥 남편 데리고 시댁에 가봤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초췌한 몰골로 누워 계신 시어머니가 계셨어요. 그거 보니 참 마음이 그렇더군요. 남편이 처음에는 큰 소리 쳐가며 이러면 엄마만 손해지 왜 이러고 있냐고 그러더니 그래도 자식이니 마음 약해지는 게 눈에 보이더군요. 저도 진짜 화는 났지만 에라 모르겠다 하는 심정으로 옆집 이사 오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대번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시며 얼굴에 화색이 도는 시어머니셨습니다. 정말 이사 올 거냐며 재차 물으시길래 제가 말했죠. 어머님, 근데 어머님이 많이 힘드실 수 있어요. 그건 아셔야 해요. 힘들어 봤자지. 우리 손주만 매일 볼 수 있다면 나는 괜찮아. 그렇게 저희는 시댁 옆집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말씀하신 엘리베이터 앞 가벽은 관리사무소의 제지로 못하게 되었고 대신 시어머니는 저희 집 비번을 공유하여 제 집 드나들듯 왕래하게 되었죠. 저는 재택근무자라 남편 퇴근하면 아이를 맡기고 방에 들어가 4-5시간 일하고 새벽에 잠들어야 했는데 시어머니가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니 낮에 일할 수 있게 되어 그건 좋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께 아이를 맡겼습니다. 어머님도 그러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방에 틀어박혀 일하고 있으면 시어머니가 아이랑 저희 집에서 노시다가
또 시댁으로도 건너가시더군요. 저희 집에 있을 땐 제가 밥을 차려드렸는데 어느 날부터는 저도 일이 너무 많아져 제 끼니도 챙길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시어머니가 제 점심도 맡아 해주시게 되셨고 저희 아들 우유랑 이유식까지 다 하게 되셨어요. 솔직히 제가 해도 되긴 하는데 어머님이 하겠다고 하셨죠. 그렇게 된 결과 저희 집 살림살이도 시어머님이 속속들이 보시며 잔소리를 엄청 하셨어요. 얘 설거지를 한 거니 만 거니? 그냥 물에 헹구기만 한 거야? 얼룩이 왜 이렇게 져 있어? 한 번씩 탁탁 털고 널어 놓으래도. 아, 네. 저희는 얼룩 신경 안 써서요. 그것도 그렇고 냉장고에 분류 좀 제대로 하랬지. 된장이 왜 오른쪽에 와 있냐? 된장은 여기, 마요네즈는 저기. 시애미가 해주는 대로 좀 해놔. 아, 네, 어머님. 어머님은 그렇게 저희 집 살림도 어머님 입맛대로 다 바꿔놓으셨고 남편 없을 때 저에게 엄청 윽박지르셨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스트레스 엄청 나더군요. 남편이랑도 상의해서 시어머니 저러지 좀 못하게 막으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저희가 새들어 사는 주제에 말이 많다는 식으로 제대로 된 말 한마디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몇 달 살다 보니 화가 나면서 또 은근히 악이 생기더라고요. 이제 될 대로 되라는 심정이 됐고 이제 아이가 할머니를 너무 좋아하니 저도 어쩔 도리가 없더군요. 시어머니의 막말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싶다가 불현듯 스트레스 받으며 살 바에는 몸이라도 편하게 살자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때부터 집을 안 치웠습니다. 어차피 저희가 대청소해도 시어머니가 이게 집안 꼴이냐며 어머님 입맛대로 저희 집을 다시 다 정리하셨거든요. 화장실도 저희가 락스까지 다 해서 청소해도 마음에 안 든다시며 다시 시키시곤 했는데 어차피 그럴 거 이제 아예 손을 놓자는 마인드가 됐어요. 시어머니는 아침에 저희 집에 오시면 이제 깜짝 놀라시더군요. 집이 정말 돼지우리 같아서요. 네, 어머님 오셨어요? 아니, 집안 꼴이 이게 뭐냐? 네, 우준이가 다 어질러 놨네요. 저나 남편이나 피곤해서 못 치웠어요. 으이그, 그래도 애 있는 집인데 좀 깨끗해야지. 어머님이 좀 치워주실래요? 저는 일하러 들어가 봐야 해서요. 뭐? 그래, 알겠다. 제가 대놓고 어머님께 청소를 부탁드리니 어머님이 당황하시더군요. 그런 식으로 청소며 빨래, 밥이랑 아이 육아까지 어머님께 그냥 대놓고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님이 싫다는 기색을 보이시면 제가 이 집 괜히 이사와서 어머님 힘들게 하나 봐요 라고 말했고 어머님은 아니라고 하시며 자처해서 두 집 살림을 하셨습니다. 잔소리며 간섭은 2배가 되었지만 진짜 몸은 편하더라고요. 제 일도 늘어나서 월 수입도 3배는 되었고요. 아이 봐주시는 것 때문에 저희가 어머님께 월 얼마씩 돈을 드렸는데 제 수입이 늘어나서 어머님께 드리던 돈도 더 많이 얹어드렸습니다. 어머님은 그렇게 저희가 드리는 돈으로 두 집 살림에 황혼 육아까지 하게 되셨고요. 그렇게 아이가 2돌쯤 되었을 때 제가 이제 아이 어린이집 보낼 거라고 말씀드리니 어머님께서 안도의 한숨을 쉬시더군요. 많이 힘드셨나 보더라고요. 처음에는 큰 소리치며 매일 봐줘도 모자란다고 하던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자가 이제 활동량도 늘어나고 저희 집까지 자처해서 봐주시다 보니 체력이 고갈되어 힘드신 겁니다. 그래도 오라고 큰 소리쳤던 자존심이 있어 그러신지 말 한마디 안 하셨는데 아이 2돌 될 때쯤부터 은근히 저희 집에 찾아오시는 횟수가 줄어드셨습니다. 그 사이 저는 아이를 어린이집에 등록했고 어머님이 아이를 등원시켜주면 제가 하원시키는 스케줄로 몇 달 지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저희 둘 모두를 호출하셨어요. 안 그래도 요 며칠 저희 집에 통 안 오시던 시어머니라 저희도 궁금하긴 했습니다. 가니까 어머님께서 어깨에 파스를 붙이시며 소파에 누워 계시더군요. 어머님, 어디 안 좋으세요? 안 그래도 요즘 저희 집에도 안 건너오시고. 내가 할 말이 있다. 네, 엄마. 무슨 말씀인데요? 저기
이제 네 시아버지 공장 쪽에 전원주택이 하나 싸게 나왔다고 해서 거기로 이사를 가려고. 이사요? 정말요? 뜻밖의 말씀에 저희는 눈이 휘둥그레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아이가 옆에서 할머니 이사 간다는 말을 알아듣고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같이 가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였습니다. 저는 솔직히 알겠더라고요. 굳이 안 가도 되는 이사인데 저희 때문에 가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죄송하기도 하면서 이러실 거면 왜 단식 투쟁까지 해가면서 저희를 오라고 하셨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속 없는 남편이 그럼 우리도 따라갈까? 우리 애가 엄마 없이는 이제 못 사는 것 같던데 하니까 시어머니가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손사래를 치시는 겁니다. 거기 시골에 무슨 4살짜리 애가 오냐. 거기는 어린이집 차도 안 댕겨. 내가 알아봤어. 애들 살 곳이 못 돼. 니들은 여기 계속 살아라. 내가 그동안 애 보면서 받은 돈도 있고 전세 받는 셈 칠 테니까. 어머님이 그러시더군요. 저희가 혹여라도 따라올까봐 겁나셨는지 계속 여기 살으라고 신신당부하시면서요. 그렇게 시댁은 저희랑 반합가한 지 2년 반 되어 이사 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것도 버겁다고 하시며 한 달에 한 번 와도 되니까 저희 생활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저희랑 가까이 살며 매일 보고 싶다 하시더니 정말 그렇게 되니 힘드신가 봐요. 저희는 솔직히 이사 와서 시어머니 도움받고 저는 저대로 일이 승승장구해서 돈 많이 벌었고 남편도 아이도 편했거든요. 그런데 저희만 좋았나 봅니다. 아무튼 시댁이 이사 가고 난 이후 저희는 저희대로 적응 다시 잘해서 아이 어린이집 잘 다니고 있고 저도 일은 줄었지만 수입은 유지해가며 잘 지내고 있어요. 시어머니의 매일같이 퍼붓던 잔소리에서도 탈출했고 손자에 대한 집착도 많이 줄어들어서 저도 피곤하지 않은 고부관계를 유지하며 살고 있습니다. 역시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서로 관계도 좋아지는 법 같네요. 지금 이렇게 쓰고 보니 웃음이 나는데 차마 글로 밝히지 못할 더 많은 일들이 많았고 저도 스트레스 진짜 많았습니다. 지난 일이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사자였던 저는 지옥이었거든요. 아무튼 지금은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잘 지내고 있답니다. 시어머니도 이사 가셔서 작은 텃밭 가꾸시고 이웃분들과 여유롭게 사시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은 아마도 아이 다 클 때까지 저희 뒤치다꺼리와 황혼 육아에서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셨나 봐요. 이제는 저희로부터 탈출하셔서 자유로워지신 느낌입니다. 저도 자유로워져서 행복하네요. 회사 언니들이 결혼 전 저희 시댁 얘기 들으면서 보통 아니니 조심하라고 말해주셨는데 역시나 제가 너무 순진하고 바보 같았나 봐요. 좋은 분들인 줄 알았는데 된통 당했습니다. 지금은 정신 차렸지만 생각할수록 황당해서 여기도 한번 올려봅니다. 저는 반년 전쯤 결혼한 새댁이고요. 남편이랑 둘 다 대기업 다니는 신혼부부입니다. 이런저런 세세한 것까지는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친정집이 평균보다 잘 사는 편이라 결혼할 때 아파트를 아예 매매해 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거의 반반 부담해서 집 사거나 남자 쪽이 집을 해오는 경우도 많지만 저희 케이스는 그 반대입니다. 신부인 제가 집을 사갔고요. 남편이 가전 가구 채우고 결혼식 비용 댔습니다. 집 명의는 친정아버지의 강력한 입김으로 제 명의로 계약했어요. 시댁에서는 처음에는 아무리 그래도 명의는 공동으로 해야 하지 않겠냐고 하셨지만 아버지가 완강하게 밀어붙이셨습니다. 당시 저희 친정에서 해주시겠다는 집이 역세권 47평 아파트였거든요. 친정 아빠가 딸 명의로 해줄 거 아니면 매매해줄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당시 시댁에서는 여윳돈이 없으셨고 저희 친정 말고는 이렇다 할 해결책도 없다 보니 그냥 수긍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이게 힌트였나 봅니다.
사실 결혼 전 첫 트러블이었거든요. 그래도 남편이랑 사이는 좋았고 열등감이나 자격지심 보이는 스타일이 아닌 수더분한 인성이라 저랑도 잘 맞았어요. 연애 때도 큰 트러블 없이 2년 너무 잘 사귀었고요. 시댁에서 신혼집 공동명의 주장할 때 좀 쎄하긴 했지만 사실 그 부분 말고는 시부모님이 저한테 정말 잘 해주셨거든요. 시아버지는 말씀이 좀 없으시기도 하고 무뚝뚝하셔서 소통이 없긴 하지만 시어머니는 결혼 전부터 저에게 정말 잘 해주셨습니다. 저는 워낙 단순한 편이기도 하고 시어머니가 저를 정말 예뻐해 주시는 줄 알았습니다. 돈으로 해줄 게 없으니 정성이라도 주겠다시며 저한테 직접 만든 반찬도 결혼 전부터 가끔 보내주셨고 백화점에서 예쁜 옷 있으면 딸내미 거 사는 김에 제 것도 샀다며 아들 편으로 전달해 제게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결혼 전에도 시어머니는 딸 사랑이 각별했던 것 같네요. 당신은 오히려 아들보다 딸을 더 예뻐하시는 모습이 좋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게 힌트인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공동명의 사건으로 약간의 잡음이 있긴 했지만 시어머니도 아빠의 단호한 거절에 바로 수긍하시며 더 얘기 안 꺼내셨기에 그냥 흘러가는 에피소드쯤으로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은 회사 언니들은 보통 아니라고 항상 경계하라고 하더군요. 예, 2억도 아니고 20억이 넘는 아파트를 사돈에서 사주는데 다짜고짜 아들을 공동명의로 올려달라는 게 말이 되니? 시댁에서는 한 푼도 지원 안 해준다며? 가정 가구도 다 네 남편이 한 거잖아. 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무 말 마셔야지. 무슨 공동명이야. 나 또 두꺼우시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그렇긴 하죠. 그래도 아빠가 거절하니 바로 알겠다 하셨으니까요, 뭐. 그게 더 무서운 거야. 한 번 떠본 거라고. 너 조심해. 네 남편이 그래도 사람 좋고 능력이 있어서 다행이지. 솔직히 말하면 개천용이잖냐. 니네 시댁 늘 경계해. 저희 집보다 금전적으로 덜 여유로운 게 시댁의 흠이라면 흠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후 준비가 안 된다거나 돈이 아예 없는 집도 아니었어요. 저희 남편은 더할 나위 없이 괜찮은 사람이라 시댁 관련 일은 저에게 큰 영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시댁에서 저한테 직접적으로 피해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남편은 저희 친정에 진심으로 감사했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주변에서 놀라워할 정도로 잘했습니다. 집안일도 자처해서 저보다 훨씬 많이 했고 유머 코드나 정치색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남편이기에 결혼 생활도 너무 행복하고 만족 100%였답니다. 47평이라 둘이 살기엔 넓긴 넓더라고요. 신축은 아니지만 전에 살던 집주인이 인테리어를 엄청 잘 해놨어요. 방이 원래 4개였는데 2개를 하나로 터서 방 하나는 거의 웬만한 집 거실만큼 큽니다. 제가 그 방에 서재 겸 PC 쓸 수 있게 꾸며놨고요. 남편은 자기 방 없어도 된다고 해서 방 하나는 헬스기구 들여놨고 나머지 하나를 침실로 씁니다. 집들이 오면 다들 눈이 휘둥그레해져서 놀라요. 신혼부부 둘 사는 집이 너무 넓고 예뻐서요. 저도 저희 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친정에서 유산 미리 준 셈이라고 생각하라며 이 집에서 아이도 낳고 또 제 직장이랑 가까우니까 편하게 살며 결혼 생활 하라고 배려해 주신 그 마음이 느껴졌으니까요. 어릴 때부터 사랑 많이 받고 자랐기에 결혼해서도 저희 부모님이 든든했고 행복했습니다. 저희 부부 회사 사람들과 지인들 불러 집들이도 여러 번 했고 친정에서는 이삿날 한 번 오셔서 식사하신 적이 있는데 그걸 집들이로 치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 3달 후쯤 시댁 쪽 분들만 모셔 집들이를 했죠. 남편은 위로 형이 한 분 계시지만 일 때문에 미국 가서 한국 안 들어오신 지 15년이 넘으셨고 결혼한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시누이 부부네는 아들, 딸 2명 있고요. 저한테는 시조카인 셈이죠. 그렇게 저희 집들이에 시부모님, 시누이 부부, 그리고 시조카 2명이 왔었습니다.
어머, 올케 언니. 집 너무 예쁘다. 이렇게 넓은데 인테리어도 후덜덜하네요. 저희는 그냥 들어오기만 한 거예요. 전 주인이 인테리어 다 해놔서. 그러면 집도 비쌌겠어요. 게다가 역세권이고. 그렇게 시누이는 저희 집 구석구석을 살펴보며 연신 감탄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도 옆에서 같이 돌아다니시며 여기는 넓어서 좋고 저기는 따뜻해서 좋고 이러쿵저러쿵 시누이랑 수다를 떠시며 집 구경을 하시더라고요. 시조카들도 저희 집이 넓어 키즈카페 갔다며 너무 신나하며 뛰더라고요. 남편은 그런 시조카들 말리기 바빴고요. 외숙모, 나 외숙모 집에서 살래요. 너무 좋아요. 시조카들이 웃으면서 저에게 말했고 저는 자주 놀러 오라고 화답했습니다. 실제로 시조카들 저는 너무 예뻐했거든요. 제가 워낙 아이들을 좋아하기도 하고요. 아무튼 시조카 중 첫째가 저에게 그렇게 말하니 시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어머, 손녀딸, 여기서 살고 싶어? 이 집이 그렇게 좋아? 하시더군요.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게 진심이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화기애애한 시간을 보내며 식사를 하는데 시아버님이 회사에 급한 인사사고가 생겼다며 시누이 남편의 차를 얻어 타고 급하게 나가셨어요. 그렇게 시어머니, 시누이만 남아 식사를 했고 후식으로 다가를 내놓으며 수다를 떨었죠. 시누이가 그러더군요. 우리 집은 애 한 명 있을 땐 괜찮았는데 아들 태어나고 나니까 집이 너무 좁게 느껴져요. 20평 때는 딱 3가지가 살기 괜찮은 것 같아. 아무래도 아이들이 활동량이 많아서 더 그렇게 느껴지시겠어요. 그렇기도 하고요. 구축이라 평수도 잘 안 빠졌어요. 아, 이 집 너무 좋다. 시누이가 부러운 듯이 말하자 시어머니가 시누이를 안쓰럽게 보시더군요. 그러게, 이 집 정도가 애들 키우기엔 딱 좋을 것 같은데 운동장 마냥 뛰어다닐 수도 있고. 그때 남편이 끼어들어 말하더군요. 요즘 집에서 뛰면 안 돼. 나는 지금 쟤네들 뛰어다니는 것도 아랫집에 눈치 보여 죽겠어. 매트도 한 장 안 깔려있는 집인데 아랫집 항이 들어올까봐 겁나네. 얘들아, 뛰지 마. 남편이 애들을 잡으러 나가자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더군요. 이제 결혼도 했고 왕래도 잦아서 너희 신혼애가 자주 올 텐데 매트 좀 깔지 그러니? 어차피 너희도 아이 낳으면 필요할 텐데 말이야. 네? 매트요? 솔직히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저희 아이를 낳고 나면 모를까 제가 아무리 시조카들을 예뻐한다고는 해도 시조카들 자주 놀러 올 테니 매트를 깔아두라는 게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둘러댔죠. 나중에 아이 낳고 깔아도 늦지 않겠다고. 그 말에 시어머니가 좀 정색을 하시더니 집도 넓은데 신혼애 좀 자주 오게 해야지. 저 애들이 어딜 가니? 요즘 같은 시국에 키즈 카페도 못 가고 집도 가까운데 여기서 놀면 좋잖아. 뭐 그렇긴 하지만 저희도 일 바쁘기도 하고요. 서로 시간 되면 보는 거죠 뭐. 제가 당황스러움을 표하며 말하니 시누이가 그 틈을 타 한 소리 거들더라고요. 언니, 둘이서 이렇게 큰 집 살면 허하고 불편하지 않아요? 저는 처음에 신랑이랑 둘이 살 때 24평이어도 괜히 허전하고 그렇더라고요. 좀 집이 복작복작해야 사람 사는 것 같고 그렇죠. 아, 네. 근데 지금 신혼이라 별로 허할 타이밍이 없네요. 저희가 사이가 워낙 좋아서요. 제가 눈치가 진짜 없긴 하지만 이상하게 흘러가는 대화 분위기를 캐치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이건 필시 집에 자주 놀러 오겠다는 뉘앙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치만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말은 상상 그 이상이었습니다. 사돈댁에서 이렇게 큰 집을 해주신 건 필시 뜻이 있으실 거야. 둘이서 허전하게 살라고 이런 큰 집을 해주셨겠니? 결혼하면 모름지기 가족이 많이 생기는 거다. 가족들이랑 살 붙이며 숨 쉬어야 진짜 행복인 거고. 그럼요, 언니. 저는 언니가 가족이 되어서 너무너무 행복해요. 아, 네, 저도 그렇긴 하죠. 제가 당황해하자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이러더군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마. 내가 아까 보니까 네 방이 너무 크더구나.
무슨 웬만한 거실보다 더 큰 것 같은데 부부 사이에 각방을 써서야 되겠니? 난 그건 아닌 것 같다. 네? 각방 아니고요. 잠은 당연히 침실에서 같이 자죠. 그게 아니라 결혼한 부부가 개인 방이 있어서야 되겠냐 이 말이야. 그러면 사이도 나빠지는데 내가 생각하기엔 이 넓은 집이 오히려 너희 부부에게 해가 되는 것 같아. 네? 그럴 리가요. 저는 넓어서 시원하고 좋은데요. 결혼하기 전에도 저 혼자 큰 평수에서 살았고요. 그건 결혼 전이니까 그렇지. 세아가 아무래도 내가 걱정이 되어서 안 되겠어. 네 방을 좀 없애자. 그리고 집에 공간이 많이 남으니까 허한 기운도 채워 넣을 겸 너희 신혼애를 좀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아가씨네 가족이랑 같이 살라고요? 제가 경악하며 말하자 남편이 뒤늦게 달려와 무슨 말이냐고 묻더군요. 이어 말씀하시는 시어머니의 설명은 이러했어요. 저희 부부가 큰 집에서 둘이 사는 게 오히려 복이 달아난다네요. 모름지기 큰 집은 사람들이 많이 살아야 하는데 이렇게 살면 저희 사이도 그렇고 건강도 안 좋아질 테니 신혼애랑 같이 살며 사람 사는 맛을 느끼라며. 게다가 신혼의 첫째가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데 학군 때문에 고민이 많았나 봐요. 저희 집이 강남은 아니지만 이 부근에서 제일 괜찮은 편이거든요. 신우가 그래서 여기에서 꼭 살고 싶다고 했나 봐요. 큰애 초등학교 보내기도 좋고 집도 넓으니까요. 언니, 제가 봤는데 언니가 쓰고 있는 큰 방만 거의 10평은 될 것 같은데 그거를 저희 가족이 쓰면 안 될까요? 그래도 언니네 방 2개나 남잖아요. 침실도 엄청 크고요. 저희 남편 바빠서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애들은 좀 있으면 둘 다 학교 다니고 내내 학원 돌리니 집에 별로 없어요. 그렇게 불편할 것 같지도 않은데 괜찮지 않아요? 네? 아가씨가 불편하진 않지만 같이 사는 거는 또 얘기가 다르죠. 어차피 자주 놀러 올 건데 같이 사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럼 언니 저희 놀러 오지도 못하게 하려고 하셨어요? 신우가 벼랑간 처음 보는 표정을 지으며 톡 쏘아대며 말하더라고요.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지금 무슨 말 하냐고 화를 내자 시어머니가 남편 보고 넌 빠지라며 조용히 시키시더군요. 그래, 네 신우 말이 맞다. 큰 집 텅텅 비워 써봤자 너희 부부에게도 안 좋고 서로 좋은 방향으로 하는 게 가족이다. 불편하다고 생각하지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다 너희 좋으라고 말하는 거니까. 엄마, 무슨 말이야? 여기 장인어른이 해주신 집인데 어떻게 내 동생을 들여? 말도 안 되는 얘기 좀 하지 마. 엄마 어릴 때부터 얘만 싸고 돌더니 다 커서도 이러시는 거야? 엄마가 자꾸 그러니까 얘가 말도 안 되는 거 빡빡 우기면서 진상으로 사는 거 아니야. 너는 오빠가 돼가지고 여동생 도움을 못 줄 망정. 아무튼 좋게 생각해봐. 하시더니 저희 분위기가 안 좋아지자 급하게 집을 떠나는 신우와 시어머니였습니다. 조카들은 계속 집에 가기 싫다고 울고 불고. 그렇게 떠들썩하던 집이 갑자기 조용해지니 당황스러워서 눈물이 다 나더군요. 남편은 안절부절 못하며 엄마랑 여동생이 헛소리 한 거라고 다시는 그런 말 못하게 하겠다며 미안하다고 빌더군요. 남편이 말하기를 원래 시어머니가 신우를 엄청 편애하셨대요. 그런데 본인이 결혼하고 처가댁 덕분에 좋은 집 사니까 여동생이 안쓰러워 보여 저러는 것 같다며 미안하다고 사과하더군요. 남편이 시댁 단돌이 잘 하겠다는 말만 믿고 그렇게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날 시어머니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내가 말한 건 좀 생각해 봤니? 어머님, 그건 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아빠가 저 편하게 살라고 해주신 집이에요. 돌려 말하지 않을게요. 신혼애랑 같이 사는 건 제가 너무 불편하고요. 가끔 놀러 오는 건 저도 괜찮아요. 시조카들도 예쁘고요. 그런데 저희 집에서 합가하는 건 다신 말씀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더 불편한 말 하기 싫고요. 너 유세했더니? 지금 친정에서 돈 좀 해줬다고 시댁에 갑질하는 거야? 어머님, 이게 무슨 갑질이에요. 저희 집에서 저희만 살겠다는 게 왜 갑질인가요? 너나 내 아들이나 아주 똑같다.
둘이 이기적이고 지들만 아는 게 아주 똑같은 것들끼리 만났어. 네? 어머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이러신 적 없잖아요. 저 너무 당황스럽네요. 어머님은 제 말에 콧방귀를 뀌더니 다른 사람처럼 변하시더군요. 그동안 저희 친정이 부자고 집도 해줘서 제 부족한 모습도 참으신 거라고 하더군요.